강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민용 정책 금융대출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서민용 부동산 대출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대출 문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로 내년 1월 중도금 대출의 보증 축소 전에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는 만큼 청약 시장이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내수 위축으로 비어있는 상가가 늘었지만 파리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로 상가 임대료와 자산 가치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매매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상가 등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 입주 물량까지 늘면 투자 목적이 강한 오피스텔 시장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피스텔 투자 지도가 뒤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 24일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방위적으로 좀 대출에 관련된 돈줄을 막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미 금융권에서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대출을 조금 억제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또 수위를 더욱더 강화해서 이제는 더 이상 빚을 내서는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좀 강력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좀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앞으로 관망세가 조금 더 짙어질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 오늘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말씀 나눠볼 거고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목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부동산 시장에 좀 변화된 이슈들 여러분과 발빠르게 먼저 체크해보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직접 듣고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사로 활동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봐야 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예측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지난 24일에 발표가 됐지요. 가계부채 종합대책인데요. 자, 앞서 두 번의 부동산 대책과 함께 이번에는 좀 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네. 그럼으로써 이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도 조금 이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PPTR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10월 24일 날 화요일 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죠. 자, 보시게 되면 최근 2년간 이제 그 가계부채 현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 2년간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빠르게 많이 증가가 됐다 그럽니다. 가계부채 자체가. 그리고 해외 주요국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 뭐 7번째, 9번째 해가지고 GDP라든가 가처분 소득 치수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 가처분 소득은 국민소득 통계상 용어로 개인소득 중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GDP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치가 만약에 높다 그러면 생활 수준이 높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수치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지금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원인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의 다가 부동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주택 매입 수요가 확대되고 임차 가구의 주택 매입 전환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집을 이제 사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증가되고 주택 관련 규제가 한 14년도쯤에 뭐 재건축 규제 완화되고 청약제도 간소화됐었고 14년도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15년도에 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부채가 늘어났다. 그리고 분양시장 또한 집단대출이 증가를 했었다.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도 35세에서 39세가 증가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어떤 이제 투자 수요 증가 부분으로 원인을 따지면서 노후 대비 자영업 진출이라든가 임대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됐다. 거의가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가계부채가 상당히 이제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계부채의 그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또 실질적으로 실물 물건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62.8%고 미국이 30.1%, 일본이 37.4%, 영국이 47.2%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나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보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 그 선호에 따른 가계부채 추정이 139조 원에 지금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가계부채 총량이 단기간 내에 추세 이상으로 상당히 급증을 했고 한국 자체가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가능성이 낮아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죠. 지금 이 상태에서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원인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24일 날 난 건데요. 3대 정책 목표하고 7개 핵심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취약차주, 굉장히 뭐 능력이 예를 들자면 융자 같은 거를 갚기가 좀 어렵거나 사업이 좀 안 됐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센터와 그리고 총량 측면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고 구조적 대응을 할 것이다. 가계부채 차주 특별성 지원을 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하겠다.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 상담을 활성화하겠다. 네 번째,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연착륙도 유도하겠다.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 이 내용이죠. 다섯 번째, 가계부채 중과 취약 부분에 집중 관리하겠다. 지금 이제 신 DTI를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여신 관리를 지표로 해서 DSR 단체적 도입을 하겠다.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하죠. 신 DTI, DSR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대출 금액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가계소득 및 상환 능력을 제고를 하겠다.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거 인구 구조 변화 대응에 가계 중심 임대주택 시장을 개선하겠다. 주택연금, 부동산, 금융, 고령소득 기반 확대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 좀 하고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구조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3대 목표와 7개 핵심 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책 방안으로 한 번 더 살펴봐서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거 신 DTI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디테일하게 안으로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액 전액을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택이 있는데 다른 주택을 살 때 만약에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신 DTI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에는 그 주택 하나만 계산했는데 이제 그 주택을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복수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실질적으로 두 번째 주택 담보부터 만기 제한을 하겠다. 보통 우리가 만기가 뭐 30년, 40년 뭐 이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장을 또 하잖아요. 근데 만기도 두 번째 주택은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주 소득의 입증 가능성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예민해졌는데 1년간의 소득을 가지고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제는 2년간 소득을 가지고 확인을 하겠다. 조금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장래 소득형 이게 이제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장래 소득형 상승 예상 시 소득 산정.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장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 예상이 되면은 일정 비율 증액 최대 10%까지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젊으신 분들, 실구입자들, 집을 주택을 꼭 사야 되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열린 정책을 지금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신 DTI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뭐 다주택자, 뭐 투주택자 이러신 분들은 좀 강경 정책을 정부에서 피고 있지만 우리가 실수요자들은 조금 국가에서 많이 풀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신 DTI 도입 이후에 신규 대출부터 지금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들 뭐 다시 내가 융자를 다시 뭐 엎어야 된다든가 뭐 전문 용어는 아닌데 어쨌든 뭐 다시 받으셔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적용은 안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연장하는 거 있죠. 그런 건 안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기존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 보호를 위해서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존 주택담보 또는 은행 변경 없이 단순하게 만기 연장하는 거는 배제시킨다 이렇게 나왔죠.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도 처분 조건 같은 경우는 이자 상한에만 반영을 하겠다. 2년 내 처분 조건이다. 두 번째 주택담보 만기 제한은 미적용하겠다. 2년 내라 그러면 만기는 뭐 연장해도 좋은데 어쨌든 DTI는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층 신혼부부 최근 2년간 소득 확인 적용은 배제하겠다. 2년 동안 저 젊으신 분들은 2년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신 DTI, DSR 금융 여신권 지표를 단계적 강화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일시적 상한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당 대출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신 DTI하고 DSR을 강화시켜서 굉장히 지금 이제 융자를 많이 안 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기존 대출 상한부터 과도하게 지금 명백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을 아예 그냥 주지도 않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뭔가 주택을 많이 사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실수요자들에게만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위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지금 이제 신 DTI 같은 경우는 총 부채 상환 비율에다가 지금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산정 방식을 보자면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상한액을 기타 대출 이자 상한액하고 연간 소득하고 대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책 방안으로 또 하나를 보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자금 흐름의 생산적인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지금 하향 조정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투자 목적 주택 담보를 LTV DTI를 10% 하향 조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17년 8월 기조치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중도금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뭐 분양권을 산다던가 이랬을 때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또한 지금 6억에서 5억으로 지금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기타 3억 원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HUG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하향 조정 및 중도금 보증 비율 축소는 선의의 시민 실수요자의 보유를 위해서 시행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분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 모집, 지금 이제 분양을 하는 사람들한테 입주자 모집을 하는 지금 이 시행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하는 것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행일자가 되게 또 중요하시죠.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주택연금을 활성화해가지고 좀 보호를 하겠다고 주택 가지고 연금 받아라 이건데 사실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공적 임대주택 활성화로 임대주택 공급 구조도 개선하겠다. 뭐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9% 이상 2022년까지 OECD 기준으로 올리겠다. 지금 이제 신 DTI 자체가 8월 1일 날 시행이 됩니다. 2018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1월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12월에 서민주택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결론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6.19 대책 플러스 8.2 대책
플러스 신 DTI 누적 효과 자체가 주택 대출액을 32.4%를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1인당 평균 대출 1억 3,400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4,400만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신 DTI는 신규 차주 3.6%만 영향이 좀 있다 그럽니다. 다주택자만 타격이 큰 핀셋 규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서 이제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투자가 지금 현재 거의 다가 월세로 되고 있는지 저는 과연 궁금합니다. 뭐 분양권 같은 거야 이제는 뭐 60, 70% 최소한 자금이 50% 이상은 있어야 이제는 투자가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보통 아파트 투자가 전세 투자이기 때문에 DTI 적용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작은 주택들 월세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금 문제인 거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전세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또 금융권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경 정책이 아니라 완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만 알고 기사를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아파트 누가 월세 투자합니까?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전세 투자예요. 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올해 말에 이제 5만 세대 이주할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눈에 좀 보이는데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고 나서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지금 이제 DTI 적용되는 수도권 내 한 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자는 추가 대출이 아예 사실상 뭐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월세 투자 안 하는 거죠, 사실은.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7월 3일부터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LTI, DTI가 70에서 60%로 그리고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를 했는데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8월 23일부터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주택담보가 LTV, DTI가 40%로 하향을 엄격하게 해진 거죠.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보유한 가구가 예를 들자면 강남 등의 11개 구와 세종 등 투기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예를 조금 이제 들어드리면 계산 방법은 상당히 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신문에 난 기사를 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서울 나머지 14개 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DTI 30%를 적용을 받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DTI 40%,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 연봉 한 6천만 원짜리 마포 공덕동에 계시는 A씨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기존의 대출이 2억 원이 있습니다. 2억 원이. 그 상황에서 동작구, 똑같은 투기 과열지구에 7억 원짜리 집을 추가로 구입을 할 때 LTV 30%, DTI 30%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현재 DTI는 1억 1천만 원의 융자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신 DTI는 4,8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주택 말고 두 번째 주택. 또 예를 들자면 투기 과열지구에 지금 주택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주택을 샀을 때 시세 7억 원의 집을 추가로 구입할 때 LTV 50% 정도 적용받고요. DTI 40%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DTI는 1억 8천만 원 융자를 낼 수가 있는데 신 DTI는 1억 1,800만 원으로 줄어들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에 주택이 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 수도권 내 비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5억 원짜리 집을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면 LTV 60, DTI 50 이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 융자를 낼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제 1억 8,800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렛대 효과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아파트 투자하는데 융자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퀘스천 마크고요. 우리 융자가 있으면 월세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파트는 월세 투자로 수익형으로 맞지 않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게 더 나은 경우거든요. 사실은 기존적으로 보자면 전세 투자를 하시는 거고 정부 정책이 지금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은 완화 정책의 부분이 이제 있는데 지금
지금 현재 법으로는 임대사업자법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지렛대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융자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주택은 완화 정책인데 대형주택은 강화 정책인데 중요한 건 지금 대형 아파트들을 뭐 금액이 굉장히 뭐 12억, 10억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들을 월세 투자하지 않고 전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DTI 적용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단지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거래가 잠시 중단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급하신 분들은 빨리 파시는 게 맞겠죠.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양도세 맞는 것보다 지금 현 정부가 상당히 길게 갈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현지 정부랑 맞물려 가지고 방향성을 완화 정책을 피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수요 아파트 한 채는 빼놓고 다른 것들은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대처해야 할 방법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라면 조금 더 이번 대책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마 본인들의 상황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와 조금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 전화 언제나 활짝 열려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답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된 내용도 저희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항상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흑석동의 명수대 현대아파트 31평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예. 10년 전에 뭐 거의 우리나라 최고가일 때 그때 명수대 현대아파트 6억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금액을. 네. 예, 예. 그걸 계속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앞으로 전망이 좀 괜찮은지 향후 네. 전망이. 지금 예, 이 아파트에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세 주고 있습니다. 저는 네. 거주는 다른 지역에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명수대 현대아파트를 10년 전에 6억을 주고 좀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좀 가져가야 할지 향후 전망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명수대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요. 제가 지도 보면서 네. 설명드릴게요. 네. 네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흑석동에서 유명한 아파트죠. 이렇게 한강을 앞으로 보이고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주변에 지금 개발들을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죠.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예전에 일제시대부터 여기는 이제 그 별장처럼 쓰던 곳이라 상당히 이 명문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여보세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쪽 자리 자체가 명수대 그러면은 그런 게 있어요. 좀 압구정 그러면 현대아파트처럼 흑석동 그러면 명수대 아파트 이런 어떤 인지도 자체가 분명히 있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지역 설명을 좀 하나 드리고요. 조금 지도를 켜가지고 제가 살펴보게 되면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옆에고 지금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가셔가지고 이렇게 명수대 아파트가 있고요. 31평대 아파트가 한강이 보이나요? 작은 방에서 이제 창문으로 동과 사이로 보이시죠? 네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한 230% 이상 지금 찾아먹은 게 있어서 아파트 예. 자체로 보자 그러면 재건축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용적률을 찾아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재건축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한강변에 대한 인센티브를 찾아먹을 수 있다면 어쩌면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은 일단 한쪽으로 제껴두고요. 지역적인 좀 특성을 보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
앞에도 지금 뭐 재개발이 된다, 뭐 재개발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앞에가 더 개발이 되게 되면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여기가. 그리고 흑석 센트레빌 아파트라든가 뭐 가격이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굉장히 명수대는 오래됐는데 흑석 센트레빌이랑 가격 차이가 뭐 1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주택이거든요. 그만큼 나름대로의 인지도가 굉장히 강한 주택 중에 하나다. 그럼 실제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살기 좋은 그냥 가격 대비 실속 있는 아파트라고 봐야 되는 게 조금만 이제 지도를 옆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바로 반포가 옆에 있죠. 반포가. 그렇죠. 반포가 옆에 있는데 지금 아파트 강남 이제 17억, 18억대 되지 않겠습니까? 30평대가. 가격이 전체적으로 너무 점핑되면서 여기서 내려오시는 수요자분들이 계세요.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그리고 여기 구반포가 지금 이제 재건축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러면 주변을 돌게 돼 있는데 그때도 가격이 올라갈 일이 있고요. 우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 자체가. 지금 당장 파는 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갔냐면 여기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강이 보이는 데가 1억 2천까지 치고 올라갔죠. 8억 얼마 간당간당 했던 주택인데 그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점핑하면서 같이 점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여기도 개발이 또 남아 있고요. 반포지구도 남아 있고요. 강남에서 왔다 갔다 하기 괜찮고요. 그래서 당장은 매도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떨어질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들으셨으니까요. 조금 더 그냥 기분 좋게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생각 드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고요.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청약 통장을 이용해가지고요. 네, 하남 간일지구를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청약 저축에서 예금으로 전환을 좀 할 생각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실거주용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치는 송파동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예금으로 하다 보니까는 주변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하남 간일지구 전망이 어떤지, 네. 여기가 너무 외곽에 있어서, 네. 조금 걱정스러워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집도 본인 명의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전세예요. 네, 전세를 살고 계시고 이제 새로 집을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하남 가밀지구에 위치한 새로운 아파트를 좀 분양받아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이신데 청약 저축에서 좀 예금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도 되는 건지 바로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하남 가밀지구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실거주 아파트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상태에서 이제 주택을 하나 사야 되는데 분양권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밀지구 포엘시티. 예.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그쪽이 스위치티인가 분양을 했었죠. 그래서 예. 지역에 대한 어떤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가밀지구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가밀지구 자체가 가밀지구 하남 가밀지구 이쪽 밑에 보시게 되면 뭐 천마선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캐슬렉스라고 골프장이 이렇게 있어요. 골프장이 예. 이쪽에 이제 C2 블럭과 C3 블럭이 지금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B6하고 그렇게 분양을 지금 포엘시티라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 캐슬렉스 골프장은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곳입니다. 서울이랑 가까워서 예. 한남동에서 가게 되면은 뭐 한 30분이면 가요.
여기 4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 곳이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골프장이거든요. 여기에서 골프를 치면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면요. 절경이 뭐 엄청납니다. 굉장히 좋아요. 공기가 좋고. 그래서 저희가 골프 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지인들하고 나누는 게 가밀지구, 간북지구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얘가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례 신도시하고 길 자체가 지금 하남 신도시가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거기도 차가 좀 밀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쭉쭉 뻗는데도. 근데 예. 얘는 또 그쪽 동선이 아니에요. 동선 자체가. 그리고 위례 신도시처럼 굉장히 복잡한 도로도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위례 가시려 그러면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현재 교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대신에 단점으로 치자 그러면 전철이 좀 멀다는 거예요. 예, 걸어서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거리를 가봐야겠더라고요. 네, 9호선 전철이 좀 많이 멀죠. 그럼 뭐 예.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전철이 멀기는 한데 얘의 단점을 또 하나를, 장점을 또 하나를 보자 그러면 곧 있으면 이제 송파 양평 길이 좀 뚫리죠. 2023년도쯤에. 송파 양평 길이 뚫리고요. 그리고 세종고속도로도 뚫리고 2018년도에는 위례 북측도로 자체가 지금 뚫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요건을 갖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 다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 안에 다 있고요. 공기 굉장히 좋고요. 잠실 나가는 거 20분 때면 나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높이 분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남이 1,500에서 2,000만 원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고덕지구 같은 경우도 뭐 2,800대 지금 이제 가격대가 그렇게 나가죠. 그리고 위례 신도시가 2,000 뭐 한 2, 300에서 뭐 600, 700대 이렇게 갑니다. 얘 가격이 지금 예상가는 뭐 1,700대 하고 있는데 얼마 오픈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12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내년 봄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때 가서 2,000만 원 미만이라면 무조건 해야죠. 네. 프리미엄이 한 2억 정도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용으로 들어가시는 거 대찬성이고요. 대찬성이고. 뭐 가격이 얼마 오픈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주변 시세 비례해가지고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아쉽지만 9호선 전철이 좀 멀긴 하지만 먼 거 대비해가지고 서울 근거리 아파트로는 굉장히 공기가 좋고 살기 좋은 그런 편의시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전체적인 지도를 좀 살펴보시자면 이 위쪽으로 더 길 건너가면 지금지구, 진건지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실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하고는 도로 자체가 많이 달라요. 위례 신도시하고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위례에서도 가격이 좀 밀리신 분들이 또 치고 올라올 수 있고요. 잠실은 워낙 비싸니까 그렇다고 치고 교통편이 굉장히 편하게 쭉 가갖고 쭉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례 신도시보단 교통이 지금 현재 훨씬 더 나은 상태고 전철이 안 들어가는 단점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실 수 있다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대표님. 네. 내일이 그 바로 앞에 A4가 분양을 모집 공고를 내거든요. 그 일반 분양이요. A4. 네네네. 예. 네. 제가 지금 청량 저축이다 보니까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네. 여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금액이 1,5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아마 커트라인에서 떨어질 거라고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SH공사나 지금 이제 뭐 NH공사 들어가셔가지고 워낙 많아요. 그런 게 경우의 근데 수가. 지금 그래서 그 거기다 일반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아니 네. 저기 공공 분양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는 게 좋은 건지 네. 민영으로 원래는 민영이 나중에 가면 가격이 높죠. 근데 이제 민영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게 부동산 그래요? 옆에 가격을 하남도 민영이 훨씬 가격이 더 좋잖아요. 그죠? 더 잘 지어지고. 근데 당첨이 우선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네네. 뭐가 됐든지 간에 당첨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 잘 활용하셔서 이번에 분양 꼭 하시게 된다면 좋은 투자가 될 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공영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우선 분양에 좀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길 저희도 바랄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전화 상담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상황 말씀드리고 또 상담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전망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를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혜선 대표님과 직접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예요. 대표님 좀 안내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분양권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포엠시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도 관심이 가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바빠가지고 하남도 놓치고 마곡지구 7단지도 여러분한테 다 분양받으라고 해놓고 저도 놓쳤어요. 지금 이제 어떤 거로 갈지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미나에 오시면 뭐 분양권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현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려가지고 은행에다가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갖고 오고 세금적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어떤 게 진짜인지 와서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네. 네, 은행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길라잡이가 되어 드리는 그런 무료 세미나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빠른 세미나 이번 주말 토요일 1시에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됩니다. 역시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으로 꼭 예약 주시고 방문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하순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사실 얼마 전에 발표됐던 이 가계부채 종합 대책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좀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좀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추가 대책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금리 인상까지 이루어진다면 시장에 좀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자, 벌써부터 좀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에요. 시장 상황 분위기 대표님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예고가 됐었던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회를 또 삼으셔야 되겠죠. PPT 하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신 DTI 등장으로 다주택자 전방이 굉장히 압박적이다. 뭐 일부에 들었던 것처럼 상당히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입장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집값 하방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하락이라 그랬죠. 하락.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단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럴 때 분위기상. 자, 보시게 되면 매매 문의가 또 끊겼다. 지금 이제 시장이 그 며칠 24일 날 발표가 된 건데요. 요 며칠 사이에 금방 이렇게 이제 반응이 옵니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인 반포동하고 개포동 일대 그때는 지금 이제 오래전부터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뭐 이제 뭐 6.19 대책부터 8.2 대책까지 있겠죠. 8.2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면서 거래가 끊겼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끊기는 현상이겠죠. 그리고 일부 예외 조건으로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이 있지만 대출 규제로 간망세가 또다시 짙어지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재건축들은 DTI 적용이 좀 전체적으로 좀 낮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주택이 한 개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찰이 많이 필요한 거죠. 예전에는 적은 돈 갖고 투자가 됐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는 분위기인 거죠. 특히 새로운 DTI가 적용되면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면서 대출과 전세를 띄고 매수에 나서는 갭 투자자들이 이제 설자를 잇게 됐다. 집값도 과거만큼 큰 폭의 상승 기대하기 어렵다. 재건축은 어차피 오래된 주택이라 전세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갭 투자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에 대한 부분만 전세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아니죠. 이제 융자를 빼는 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고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형 아파트 강남 S고객중개사 관계자가 얘기한 거는 강남권은 절대적인 시세가 높아서 갭 투자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부동산 호황과 함께 갭 투자자들이 강남 재건축 시세를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분위기가 막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재건축 시세를 호황과 함께 올려놓은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예고되는 것들이 부동산으로 또 한 번 거래 절벽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넘치는 현금 유동성 하락으로 부동산 진입을 고려했던 자금이 감소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졌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너무 막아버리면요. 저는 이제 많은 세월 동안 이제 부동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담으로 드리자면 26년 동안 많은 대통령분들을 모시고 많은 정책을 제가 겪어봤는데요.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너무 막게 되면은 피라미드 구조상 아래에 있는 서민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현찰이 돌지 않게 돼요. 현찰이. 그러니까 현찰이 돌지 않으면서 이쪽이 완전히 막혀지면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왠지 막 뭔가 다 피는 것 같고 그렇게 되겠지만 이 현찰이 돌지 않으면요 경제가 조용해져요. 뭐 이렇게 상가 같은 데 가도요 아무것도 조용합니다. 뭐 잘 소비 문화가 일어나지는 않게 돼요.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 등 새로운 대책 공개를 하면서 부동산 유입 감소를 지금 예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소득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대출 규제로 변화가 상당히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내봐야 지금 어떨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지 지금 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죠?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소득자들은 사실은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게 뭐죠? 경쟁자가 우수수수 떨어지니까 오히려 편한 상황이 된 거죠. 예전에는 내가 하나 살라 그러면 한 100명이 몰려들더니 이제는 10명밖에 없겠구나. 이런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있는 분들의 지금 시대가 또 생겼다 보시면 되겠죠.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서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압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압구정동이죠. 압구정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8.2 대책 이후에 추석에 잠깐 거래가 진행됐지만 가격은 오름세로 올라갔다. 가격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래는 안 되고 있지만 가격은 빠지지 않는 상황. 수요자는 거의 지금 없는 거죠. 대출을 무리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렛대 효과가 많이 할 수 없고 전세는 낮고 하니까 이제 사는 거는 안 하는 거죠. 사는 건. 하지만 이미 올라간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포주공 같은 경우도 정부 규제가 지금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봐야 된다. 한 몇 개월 기간이 있다는 소리죠.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예고된 상황이지만 가격 자체가 흔들리지 않다. 여기 또 나왔죠.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분위기에 당장 거래를 하겠다는 매수자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왜냐하면 뭐 가격 지금 내가 당장 팔아야 돼. 11월 달에 뭔가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추후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한 실행된 입주권하고 비교해갖고 지금 어떤 걸 할 건지 지금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재당첨 부분에 대한 5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중하게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권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하고 강남 입성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대출 승계가 가능한 분양권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가격이 빠지지는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강북권 같은 경우는요. 30, 40대 실수요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관망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노원구 월계동 쪽에서 얘기합니다. 서울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부터가 지금 시장의 변화가
지금 되고 있다.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젊은 층에서 다시 전월세 거주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그 추가로 또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얘기겠죠. 마포구 공덕동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지만 집값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겠죠.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다가 수요자가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요자 자체가.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은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게 취약계층은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금융적인 인프라 확충해주고 원리금 상환 부담금 완화해주고 실질적으로 신용 회복에 대한 부분과 서민 정책이라든가 해서 서민들은 이렇게 보호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정책이 이렇게 발표는 됐지만 가격이 하락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다주택자들이 과연 주택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퀘스천 마크고 전부 다 안 내놓겠죠. 몇 명 정도 내놓겠죠. 그러면서 또한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거래는 조금 절벽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하나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가 올해 말이면 5만 세대 이주합니다. 5만 세대. 그럼 한 20만이 움직이겠죠. 계속 점핑하니까 강북, 경기 이렇게 점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만이 이주하는 그 타이밍에 지금 분양하는 물건을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 4천 세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서울 중심에는 주택이 많이 부족하게 돼서 버티기 작전이 상당히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이 거래 절벽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가격을 좀 살펴보면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이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정부의 대책과 맞물린 시장의 분위기 동반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살펴보시다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으로 문의 주시면 또 신하선 대표님의 친절한 전화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릴 텐데요.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혹시 TV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니, 안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통화로 말씀 이어갈게요. 저희 예. 어느 지역 함께 좀 살펴볼까요? 우리 서울시 네. 장북구 네. 서울시 장북구 도봉 조용해요. 전화 좀 받으세요. 저는 지금 식사예요. 그래요? 예. 네. 여기 네. 도봉구 창동 네. 9018단지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향후 전망하고 네. 미래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한 거예요. 네. 시청자님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주공 18단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다른 사람이 세줬어요. 네. 투자 목적으로 세를 주고 계시는데 자, 미래 가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물건을 갖고 계신 지가 좀 오래되셨나요? 예. 네, 한 7, 그렇습니다. 8년 됐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한번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갖고 있는 아파트가 예. 18단지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렇게. 여기 말씀을 예. 하신 건데 주위의 여건을 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조금만 지도를 줄여서 봤을 때 길 건너에 초안산이 있습니다. 공원이 상당히 잘 자리 잡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자, 전철 1호선이 어쨌든 전철 1호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번 상황을 보시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어요. 교육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살긴 너무 좋은 곳이네요. 그렇죠? 네, 거주하시기 상당히 좋은 곳. 여러 가지 여건이 베리베리 굿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외국 고등학교 있죠. 조그만 공원도 있죠.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것도 나름 안에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동 주택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동네는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 단지는 5층까지 건설되어 있고요. 하나는 15층까지 이렇게 건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층은 어디 쪽 층인가요? 층이 많은 데인가요? 적은 데인가요? 15층이요.
15층. 네. 예, 예. 그러면 이쪽 단지 15층이면은 750세대 쪽에 들어 계시네요. 예, 그죠? 주거요. 네. 150세대가 이쪽에 따로 있거든요. 네. 750세대. 지금 가격대가 얼마인가요? 지금 2억 8천 네, 간다더라고요. 2억 8천. 예. 아, 참 희한한 거는 이 5층짜리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예를 들자면 이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재건축을 네. 한다고 생각을 했을 네. 때 얘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얘는 5층짜리는 지금 내용이 더 많아요. 풍부하고. 예. 그러면 같은 가격이라면 이쪽으로 이 안에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얘네 둘만 비교해도 네. 150세대 쪽으로 갈아타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뭐 저 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동 19단지, 주택이라던가 3단지 그쪽은 어떠세요? 네? 19단지, 3단지 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는. 우리가 19단지요? 18단지거든요. 예. 창동 19단지가 17단지 있고 어디 쪽에 있죠? 우리 옆에 그게 저 학교 바로 옆에 위에 18단지, 있는 19단지 거. 있거든요. 예. 네, 이거. 그거를 이제 어떤 실수요 목적으로 사시려고요? 아니, 투자의 목적으로 좀. 사실은 이 천하고 예. 이 1호선하고 사이에 있는 주택은 사실은 조금 가격이 오르는데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얘 자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상당히 좋고 얘보단 얘가 낫다라고 이 안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아예 바라보자 그러면 천하고 이 전철역 사이는 가격 오르는데 그냥 자기네끼리 살긴 되게 좋아요. 그냥. 근데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어차피 얘를 팔고 재건축을 바라고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아파트 사는 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실수요 하시는 아파트가 따로 계시다면 현재 정부는 아파트 투자는 이제 두 채, 세 채 하시면 안 되니까 실수요 아파트 한 채를 앞두고 이 금액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2억 8천이다. 그러면은 월세로 따지시더라도 130, 150만 원을 벌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월세로 이렇게 받는 걸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시든가 뭐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아타시든가 전세 투자를 해가지고 한 5년 있다가 2억 8천을 투자해서 한 2억 8천 더 버는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히려 좀 새로운 방향의 투자 방식을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지역에서 조금 더 눈을 넓혀서 다세대 주택 등에 투자해 보신다면 조금 더 좀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방송 시간이 좀 짧은 점이 아쉬운데요. 오늘 그래서 상담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이 짧은 시간 좀 만회할 수 있는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한 번 더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방송 시간 관계상 많이 이렇게 못 전달해드려서 상당히 송구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때 오시면 더 많은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자리에서는 이 앞으로의 투자 전략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전망뿐만 아니라 또 세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좀 알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의 상황에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자, 바로 가장 빠른 세미나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좀 날씨 좋은 가을날 이렇게 친구분들과 함께 가셔서 또 가족분들과 함께 가셔서 알짜 투자 정보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얼마 전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야기들도 조금 더 도움받을 필요 있으시다면 무료 세미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인기가 좋은 세미나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선착순으로 좀 접수를 받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하철 7호선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이번 주 토요일 1시 세미나 여러분 참여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저희 방송 상담 전화 역시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둡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방송 시간 내에 도움드리지 못했던 정보들 저희 또 전문가의 의견으로 충분히 도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미세먼지가 높다고 하죠.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하려 고객 전원, 고기 맛을 더욱 맛있게 스톤 그릴을 증정. 천연 대리석 돌판과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미니팬 6개까지 돌판 구이기 스톤 그릴을 증정. 운전자 보험의 갇힌 틀을 깨다. 큰 사고로 자동차 부상 상급에 해당하면 앞으로 낼 보험료 면제. 교통사고 50% 이상 후유 장애 시 낸 보험료 되돌려받고 앞으로 낼 보험료까지 일시에 돌려받는 납입 지원. 현대해상 무배당 하이콜 에코 운전자 보험. 보험료 면제받고 지원받고 플랫. 어머머, 진짜요? 그런 운전자 보험도 있어요? 앞서가는 생각